안녕하세요. 시대인재 강사 남궁민수입니다. 우리 고1 학생들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한번 필요한 내용 과목별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제 강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로 다음 학기가 이제 수학하이죠. 수학하는 집합명제 함수 경우의 수로 이루어져 있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어는 이제 함수 단원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수능에는 간접 출제입니다. 직접 출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사실 수학하를 아주 잘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14, 19 문과 수능 범위였기 때문에 수능 킬러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내신에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수학 1. 먼저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그래서 삼각함수가 지금 색깔이 다르죠.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도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힘들어하고요. 수능 공통 과목이고 수학 2와는 연계가 없습니다. 수학 1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 2를 잘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겠고요. 수학 1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 2를 배우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과 간접적으로 연계가 있습니다. 수학 2는 함수에 극한 연속 미분적분. 학생들이 배울 때는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킬러 문항이 항상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월 모평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수학 2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적분과 직접적으로 연계됩니다. 수학 2를 하지 않고 수학 2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미적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확률과 통계입니다. 자, 일부 이과 학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선택할 기회가 없는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기와는 다른 내신에 포함된다면 상대평가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내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 주로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겠죠. 확률과 통계의 기출들은 미적분보다는 다소 훨씬 쉽습니다. 자, 기하입니다. 여기 위에 이제 있는 퍼센트는 이번에 6월 평가원에서 선택한 학생 그 비율인데요. 이거 아직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써놨고요. 문과 학생들로 지망하는 게 반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기하는 소수라고 예상이 됩니다. 7% 정도 학생들이 선택한다고 이제 조사가 되었고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받기 매우 쉽습니다. 어려운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선택 시 학종 논술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수능에서 내가 기하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미적분을 따로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내신에서도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논술에서도 또 많은 학교들이 미적분을 다루기 때문에 기하로 수능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정시만 바라보고 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미적분보다 훨씬 적은 학습량입니다. 그래서 정시를 기반으로 준비를 할 때는 기하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여러모로 단점이 있죠.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미적분입니다. 자, 이과의 대부분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을 했죠. 자, 내신 등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자, 2학년 때도 과학이 내신 등급 받기가 어렵죠. 1학년 때와 다른 거는 이과끼리의 경쟁입니다.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끼리 우리 내신을 싸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급받기가 훨씬 어렵고요. 그런데 3학년 내신의 대부분이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과목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율로 따진다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미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 수능 기출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지금은 다소 낮아졌지만 6월 평가원 기준으로 그래도 역대 기출 문제들이 어려운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적분을 학습하는 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수원수투가 탄탄해야지만 학습이 가능하겠죠. 자, 수리 논술입니다. 길게 봐서 논술도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미적을 반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수원수투는 필수로 들어가 있고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만 논술에 직접 연기하겠다라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의대 기준으로 써놨습니다. 미적 확통을 반영하겠다.
확통까지 반영했다는 학교가 카톨릭대 의대가 미적 확통을 반영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미적 확통 기하를 모두 반영하겠다는 학교들이 다수입니다. 이게 다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논술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확통은 대충 해도 돼. 혹은 뭐 기하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A만 받지 뭐. 이런 마인드보다는 모든 과목을 깊게 공부하는 것이 논술까지 봤을 때는 좋은 방향이 되겠고요. 그런데 2022년도 기준이에요.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본 바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근데 뭐 입시가 보통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나중에 이건 확인을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확률과 통계나 기하도 우리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된다. 아예 버릴 수는 없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수업 특징, 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간.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처음에는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실력 수업 기준으로는 무조건 실전 테스트를 앞에 보고요. 그리고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 그래서 개념을 60% 비중. 개념을 상당히 더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빡빡한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9시 수업 시작이면 9시 땡 해서 수업을 시작해야 되고요. 쉬는 시간 뭐 한 15분 준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끝나는 시간 보통 한 5분 정도 늦게 끝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하지만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제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구성은 이제 숙제풀이를 하는 수업이 아니고요. 이제 어려운 과제를 미리 풀어주는 수업입니다. 이 숙제에 대한 피드백은 거의 클리닉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했다. 숙제 검사를 했더니 한 문제를 다 틀렸다. 절대 다수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풀이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어려운 과제를 미리 풀어줘서 학생들이 적응하면서 숙제를 해볼 수 있도록 진행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교재. 이게 제일 중요하죠. 수업 교재가 결국 강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업 교재. 우리 예전에 겨울방학 때 했던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표지를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희는 수업 교재와 과제 교재를 분리했습니다. 텍스트북, 워크북에서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업 교재는 수업 시간에만 쓰는 교재가 되겠고 이 과제 교재, 워크북은 숙제 검사를 위해서 이제 숙제를 하고 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제출하면 우리 조교들이 열심히 채점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 교재는 교과서 기반. 교과서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개념들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 기반 꼼꼼한 개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증명 기반으로 심화 개념 학습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수업 회차별 정해진 숙제 양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숙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교재 자체가 한 회차 분량 그리고 1회차, 2회차, 3회차 다 나눠져 있어요. 워크북도 마찬가지고 뭐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하겠다가 아니고 오늘 해야 될 분량이 정해져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상당히 빡빡하죠. 자, 교재 구성은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다 비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필기를 한 거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필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증명들을 하나씩 다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개념 노트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문제들은 이렇게 우리 보시면 여기 잘 보일까요? 지금 2020년 고1 9월 교육청 21번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포함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뭐 빠르게 푸는 풀이들 이제 정리를 해주고요. 자, 교재는 우리 유형별이 아닌 난이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워크북도 나름 장점이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위에 풀었던 문제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유형별 워크북으로 유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는 유형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교재는 난이도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들은 앞쪽에 있고요. 뒤로 갈수록 이제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과서 EBS 모의기출 기반으로 교재를 만들었고요. 예, 사실 창작 문제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창작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나와 있는 이런 여러 중요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 올해 본 모의고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최근 기출문제는 자이스토리에는 없죠. 네, 그래서 올해 본 모의고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내신에 자주 나오는 문제를 엄선해서 이미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죠. 그것들을 엄선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 정답률 83%, 이런 이제 쉬운 거죠.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실력 문제 보니까 정답률이 43%, 39%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제까지. 자, 여기는 어려운데 정답률이 조금 높은 편이네요. 객관식 좀 높죠. 단답형 21% 이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 노트 작성.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념 노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수업 시간에 제가 다 정리해 준다 그랬죠. 그리고 필기를 놓친 친구들을 위해서 필기 노트도 다 줍니다. 그래서 그 필기 노트를 보고 우리 학생들이 필기를 다시 해온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기 노트 제공되고 그 푼 거를 보고, 그러니까 개념을 잘 정리해 놓은 걸 보고 개념 노트를 써왔다 안 써왔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어머님들에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자, 워크북 오답 관리. 저희는 틀린 문제 무조건 당일 배부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답 없이 나가요. 워크북이 답 없이 나가고 풀어왔을 때 해설을 주게 되겠죠. 뭐 학생들 중에 이제 나는 꼭 해설을 보면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줄 때도 있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답 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조교가 다 채점하고 당일 오답을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당연히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과제 성취도에 대한 문자 발송 피드백은 매우 상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면 라이브 수업. 뭐 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또 셧다운돼서 저희가 학원에 등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온라인 수업 현장과 같이 그대로 테스트 보고요. 그리고 고화질, 그리고 깨끗한 음질로 저희가 라이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제도 다 확인하고 오답 노트도 역시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질의응답 시간도 있습니다. 자, 실제 이제 유튜브 송출 화면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특강 기간 동안도 당연히 그 비대면 수업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학원에서 보지 않고 집에서 보겠다. 그대로 라이브로 수업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많이 진행해봤잖아요. 라이브 수업들을. 대부분 숙제를 덜 하거나 좀 불성실한 친구들이 라이브 수업을 많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막을 수도 없고 또 라이브 수업을 안 할 수도 없겠죠. 분명히 필요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학원에 안 가고 라이브 수업으로 듣게 되는 경우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저도 당연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 노트도 이렇게 클래스룸에서 자료가 다 올라오고요. 클리닉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변주엽 선생님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고정된 이 강의실에서, 그러니까 장소에서 항상 스터디 카페에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쾌적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연구실장 선생님, 윤누리 선생님이 상주에서 전문 조교진들과 함께 질문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직접 클리닉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을 애초에 좀 비워놓고 이제 매번 와서 클리닉을 참여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취도 낮은 학생들을 당연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운영 시간입니다. 월화목금 2시 5시, 그리고 수요일 오후, 그리고 일요일 오후,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하는 시간은 수토 오전 10시에서 1시. 자, 이 시간들이 보통 학생들이 수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비워놓고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름방학 강좌를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확률과 통계 단기 특강이 있습니다. 단기 특강.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5일 동안 이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5일 동안 전 범위를 진행합니다. 일부 범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범위를 합니다. 뭐 간혹 5회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합니다. 예. 물론 짧은 만큼 매우 타이트합니다. 매우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확률과 통계를 학습한 적이 없는 학생 대상이에요. 한 번이라도 한 학생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뭐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듣겠다라고 하면 들을 수 있겠지만 재미는 없겠죠. 네, 그래서 처음 한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요. 2학년 내신에 확률과 통계가 개설된 학생들에겐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2학년 때 개설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수능 때 선택한 학생들은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애초에 확률과 통계가 개설이 안 돼 있다. 그런데 듣겠다. 논술을 위해서 뭐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2차시부터 누적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보는데 저희가 기본 수업에서는 그냥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고 이 시간에 좀 못 풀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계속 줍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성취도 능력이라기보다는 배운 내용을 좀 복습하고 어려운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회차별 50문항입니다. 과제가 50문항. 그럼 5회 하면 250문제가 되겠죠. 자, 기본 20, 그리고 유형 25, 실력 5문항. 실력은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자, 2차식부터 수업 종료 후 2시간 클리닉이 있습니다. 수업 종료 후 2시간 동안 클리닉을 이제 제가 직접 진행하고요. 7월 12일 수업 끝나고 다음날 마지막 과제 검사를 합니다. 이게 5차시 수업에서 5번째 수업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과제를 안 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강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 검사를 따로 하고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에게 제가 치킨이라도 한 마리씩 보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특강 수학과 실력. 수학과 실력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학기 바로 내신이죠. 자, 기본을 학습하는 학생들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주 겉핥기식으로 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내신 3등급 이내 학생들이 들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4등급 때인데 듣고 싶은데 어떡하죠? 네, 방법이 있죠. 클리닉에 매번 온다는 약속을 하고 들으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4, 5등급 학생들이 들었을 때는 수업을 이제 드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기본을 반복해서 듣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교과 개념 충실하게 정리를 하고요. 증명을 기반으로 심화 개념 정리를 또 다 합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범위였었습니다. 그 수능 범위였을 때 나왔던 킬러 문제들 모두 풀이를 합니다. 워크북은 30, 20, 10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시간 테스트를 봅니다. 요거는 기본 수업과 다르게 힌트를 드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1회차 정도에는 힌트를 줄 수 있겠죠. 근데 2회차부터는 도움을 주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자, 1회에서 4회까지는 중간 범위, 5회에서 8회까지는 기말 범위로 시험을 볼 거고 시험을 볼수록 뒤로 가면서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1회 때는 좀 쉬운 학교 시험을 봤다가 4회 때는 좀 어려운 학교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오전 수업이기 때문에 오후에 클리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그리고 숙제를 잘 안 하는 친구들, 그럼 애초에 오후 스케줄을 비워놓고 오전 수업 듣고 오전 스터디 카페에서 숙제하고 질문하고 그러고 귀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학2 실력입니다. 수학2 실력은 우리 미적분으로 가기 위한 단계죠. 그러니까 이과를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올 여름에 미적분 듣기는 조금 버거워요. 그래서
겨울에 아니 여름에 수투를 한번 다지고 겨울방학 때 미적분을 가는 걸 목표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수투 기본을 학습한 학생 대상입니다. 한 번도 한 적 없다. 절대 못 듣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기본 개념을 다 정리합니다. 실력 수업이라고 개념을 정리 안 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또 고1 대상 수투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하기는 하죠. 수능 킬러 문항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학투 킬러는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워크북은 30, 25, 5. 그래서 아까 킬러에 해당하는 게 요 5문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2차 시부터 누적 테스트로 진행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룬 킬러 문항이 단순 변형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니, 시험을 진행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누적 테스트를 보는데 수능 킬러를 풀이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킬러 문제와 거의 똑같은 숫자만 조금 다른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목 2시, 5시 마찬가지로 오전 수업 듣고 오후 클리닉 참여가 가능하고요. 자, 정규반입니다. 정규반은 입반 테스트 있고요. 저희 여름방학엔 수원 실력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워크북은 30, 20, 10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추가로 정규반에서 우리 과제, 수학화 시험에 대한 과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커리는 저희 여름방학 때 수원 실력, 그리고 내신했다가 다시 겨울방학 때 수원 실력 했잖아요. 그래서 수학2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수원을 진행하는 커리로 겨울방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신했다가 미적분 실력, 여름방학 때는 저희는 미적분 실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희 예비 고1 때 미적분 기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들이 사실 조금 어려워합니다. 물론 기본 개념 정리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고3 때 돼서 어려운 수업을 들었을 때 전혀 거부감 느끼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여름방학 때 미적분 실력을 진행하고요. 다시 이제 내신 집중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내신 대비 강좌. 요건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먼 얘기니까. 저희 이제 내신 기출은 그 유형별 내신 기출 분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내신 기출 때는 이제 제가 직접 작성한 필기 노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제가 대치동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꾸준하게 업데이트한 내신 기출 워크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증명을 기반으로 마찬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서술형 풀이가 완전히 분리된 수업으로 하고 있고요. 시험에서 이제 수업에서 제공되는 건 실전과 같은 연습해서 여기 왼쪽이 제가 만든 시험지고요. 오른쪽이 실제 학교 시험지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테스트의 주요 문항은 QR 해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QR 해설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시험 문제 풀이를 다 해주면 좋지만 학교별로 시험지를 만들다 보니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문항별로 달아주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프린트 이것도 중요하죠.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 부교재나 프린트에 대한 모든 문제들 제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유사 문제들, 실제로 내신에 나왔던 유사 문제들이나 필요한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숫자만 바꿔서 학생들이 완벽하게 이 문제를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는 자료도 제공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과목별 설명 그리고 방학특강, 정규특강 설명을 드렸고요. 정규 수업 설명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